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LIG 넥스원이 가장 큰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LIG 넥스원의 이 효과로 인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금일 이 하락세에 동참한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의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산주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까지 주가가 많이 상승했고, 과열된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정세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아직까지 방산에 대한 업황 강세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대선 앞에 이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 바이든이 거의 참패를 했다 식으로 토론 결과값이 나왔기 때문에 방산주가 바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계속이 되고 있고 환율 역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가격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 과열 구간에 속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필요한 순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뭐 계속해서 그래 왔습니다.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도달했던 시기가 여러 존재를 했는데, 이 구간마다 항상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는 상황이 꼭 필수적으로 존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어쨌든 현재 구간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어 있던 구간이기 때문에 기간적인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건강한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살펴보게 됐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5일선 구간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23년 하반기에 잠시 이 노란 선이죠. 21선 아래 구간까지도 내려가고 초록색 구간인 61선에서 지지를 받아준 모습까지 보여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라고 하면 이 초록색 선까지도 주가의 조정폭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23년 하반기에 출현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웬만한 범주에서는 최소 21선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주는 게 어떤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의 동향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죠. 하지만 근 한 달 동안의 평균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한 달 동안 매집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상이 없는 상황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LIG 넥스원발 효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증권가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7%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목표했던 목표가 이 부분보다 현재 과열된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레포트가 나와줬습니다.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사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아직까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대선에서 트럼프 우세론이 작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방산주에 대한 축포가 터질 게 아닌가라는 내용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증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 1차 대선 토론 결과가 국내 방산업종에 우호적이라고 분석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토론에서 밝힌 두 가지 입장이 관세율 인상 그리고 유럽 국가들에 대한 분담금 확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분담금 줄이고 유럽 국가들의 방위 부담금이 증가를 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럽 국가들이랑 방산 수출을 조금 더 활발하게 맺고 있죠. 어쨌든 방위에 대한 부담이 증가를 하면 역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와 수출 계약도 또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국세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여러 국가들이 자주 국방력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 방산 같은 경우 유럽 쪽에 수출 커지고 미국 쪽에서도 수출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 유권자들의 심리 상황을 봤을 때 아마 트럼프 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통 에너지 업종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업종들이랑 또 방산주도 이 관련된 트럼프 수혜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헤즈볼라의 무장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군이 18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정세가 악화되면서 그리고 정치 일정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이런 기사 내용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기사 내용이 나오게 되면 또 대표적인 소유주가 방산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대선철을 앞두면 앞둘수록 방산에 대한 관심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환율이 상승하는 측면이 여러 가지 있죠. 다른 주요국의 통화가 약세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관점도 존재를 하고 있고, 애초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이 원달러 환율도 상승한다라는 측면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달러 같은 경우에는 1388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1388원의 가격대가 좀 높은 수준이긴 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약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차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금 22년도 말에 기록했던 1,400원 후반대의 가격대를 좀 형성을 해줘야 다시 한번 방산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어쨌든 대표적인 방산주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수주잔고 측면을 보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전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순수주액도 개선되는 모습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은 앞으로 갈수록 좋은 흐름세가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재무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23년에 비해서 24년 매출 영업이익 모두 증가하고 사실 26년까지 증가 전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쭉 내려서 보게 되면 ROE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와, ROE가 대박입니다. 23년 12월 달에 무려 25%까지 수치가 산정이 되었죠. 굉장히 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24년부터 해서 26년까지도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BPS 측면도 봤을 때 기업의 주당순 자산 가치도 꾸준히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관점은 똑같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출현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11선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받아주는 거고, 11선을 이탈하면 그 다음 구간인 2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23년 하반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어떤 그림이 만들어졌냐? 이 초록선인 61선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주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61선 구간에서는 무조건 반등이 나와주는 게 지금까지 패턴상 추세적으로 이상 없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